미국에서 첫 에볼라 감염자로 확인됐던 40대 남성이 결국 어제 사망했습니다. 지난 7월 뉴욕시가 소상인들을 위해 발표한 정책에도 소상인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7일 6,700명가량의 악덕 건물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집단 해커의 공격을 받은 금융기관이 최소 9개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AT 서브젝트 시험인 한국어 시험 응시생의 평균 점수가 다른 외국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첫 에볼라 감염자로 확인됐던 40대 남성이 결국 어제 사망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남성이 머물렀던 아파트를 조사했던 경찰관 한 명이 에볼라 유사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헬스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은 미국 첫 에볼라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뒤 격리 치료를 받아온 토막스 에릭 던컨이 어제 오전 7시 51분쯤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지난달 20일 텍사스 댈러스에 도착한 던컨은 5일 뒤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지만 당시엔 에볼라 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항생제만 처방받은 뒤 귀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병세가 악화돼 3일 뒤인 28일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 에볼라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던컨의 치료를 위해 식품의약청이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승인한 항바이러스 의약품을 투여해왔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던컨이 머물렀던 아파트 내부 조사에 참여했던 달라스 카운티의 경찰관 한 명이 에볼라 증상을 보이면서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아파트 수색 작업 당시 보호 장비를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5개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뉴욕 JFK 공항에서 체온 검사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워싱턴의 덜레스, 시카고의 오헤어, 애틀랜타 하츠필 잭슨, 뉴욕 리버티 공항에서는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지난 7월 뉴욕시가 뉴욕시 소상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단속 정책 개선에 관한 정책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를 발표했었죠. 하지만 개선이나 문제 해결은커녕 예전보다 더 많은 티켓과 벌금으로 소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뉴욕시가 밝힌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 운영 계획은 11개에 달하는 뉴욕시의 관련 기관들이 상호 공조해 소상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단속보다는 소상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법 내용을 소상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시켜 상인들의 단속 적발 건수를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뉴욕 시내 소상인들에게 발부되는 벌금과 티켓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환경심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뉴욕시 소방국과 위생국, 보건국 등이 소상인들에게 부과한 위반 티켓은 총 11만 7,61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가 상승했으며 2012년보다 무려 34% 상승했습니다. 소방국과 빌딩국이 발부한 티켓 및 소환장은 전년 대비 각각 53%, 22% 증가했으며 위생국은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푸드트럭 연합에 따르면 푸드트럭당 매달 평균 $740의 벌금을 뉴욕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인들은 드블라주오 시장 정권 이후 인스펙션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검사관 방문도 잦는 등 단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상인들은 관련 기관들이 소상인들과의 소통도 없이 자신들 간의 회의만을 통해 소상인 정책을 발표한다며 소상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얼마 전 뉴욕시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악덕 건물주에 대한 벌금을 2배로 올린 바 있었죠. 뉴욕시가 지난 7일에는 6,700명가량의 악덕 건물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 공익옹후관이 발표한 악덕 건물주 명단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6,712명의 악덕 건물주가 있으며 6,812채의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관리가 허술한 건물은 브루클린이 3,716채로 가장 많았고 맨하튼 1,335채, 브롱스 1,095채, 퀸즈 594채, 스태튼 아일랜드 46채 순이었습니다. 플러싱에서는 샌포드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가 139건의 각종 건물관리 규정 위반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38번가에 있는 아파트도 위반 항목이 103건으로 관리가 열악했습니다. 38번가에 있는 한 아파트도 위반 항목이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에서 관리 위반 티켓을 가장 많이 발급받은 건물주는 브롱스 등의 13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로빈 시모프 씨로 드러났습니다. 시모프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총 7,780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그동안 적발된 위반 건수가 건물수를 다 합쳐 3,352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덕 건물주 명단은 웹사이트 랜드로드와치리스트.com에 공개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을 3채 이상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불만은 공익옹호관실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JP모건 체이스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해커들의 공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해커의 공격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업체가 최소 9개는 더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티그룹과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리전스 파이낸셜 등 총 4개 금융기관과 급여 처리 업체 역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중 시티그룹과 이트레이드 등 최소 2개 기관이 지난해 해커들의 타깃이 됐으며 사건 발생 직후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네트워크 점검과 잠재적 피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커들이 이용 고객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빼내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깃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JP모건 체이스 해킹 방식과 같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JP모건 체이스를 공격한 해커들로부터 HSBC 은행과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티그룹 등 4개 업체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커들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개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은 현재 재무부 산하 비밀 경호국과 함께 이번 사이버 범죄를 최우선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역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으며 추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정부의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은 9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법무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의 출입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한 한국 정부의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북한을 방문한 재외국민은 77건,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 협력 분야에 21건, 22명, 사회 문화 분야에 45건, 56명, 인도적 지원 분야에 11건, 12명입니다.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외공관장은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북한 왕래 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법무부의 출입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일부나 법무부가 재외국민의 출입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안전관리와 교류협력법 준수에 관한 사항 역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특히 2011년 선교 활동 목적의 방북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 조치를 확인하고 허가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 역시 21건에 달하고 체류 기간이 최장 41일에 이르지만 통일부가 이들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SAT 서브젝트 시험인 한국어 시험 응시생의 평균 점수가 다른 외국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응시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의 2014 SA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AT 서브젝트 시험 과목인 한국어 시험 중간 점수가 다른 외국어를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어 시험 중간 점수는 중국어 681점, 스페니쉬 619점을 크게 상회하는 71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평균 중간 점수 집계에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거나 다른 외국어 점수가 있는 학생들은 제외됐습니다. 모국어가 한국어인 응시자를 포함하면 한국어 시험 중간 점수는 767점으로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총 2,453명으로 지난해 응시자 2,986명에서 18%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4,273명이 응시했지만 2012년 3,552명, 2013년 2,986명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어 시험 중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만큼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한인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고교 졸업반 학생들의 60.9%가 SAT 벤치마크 점수인 1,550점 이상을 받아 백인 52.9%, 히스패닉계 23.4%, 흑인 15.8%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주요 소매업체와 아울렛 매장들이 일찌감치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메이시스는 오는 13일까지 의류부터 액세서리, 주얼리 가전까지 전 품목을 30에서 75%까지 세일합니다. 또 와우패스 소지자에게 세일 클리어랜스 아이템을 추가로 2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반지는 20% 할인된 가격에 20% 추가 할인해주고 신발을 3켤레 이상 구입하면 30%를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로드앤테일러도 13일까지 콜럼버스 세일을 실시하고 로드앤테일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부츠도 세일을 하고 있으며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콜럼버스 데이 세일 기간을 이용해 그동안 미뤄뒀던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트리스 전문 판매 업체인 슬리피는 모든 매트리스를 반값에 판매하고 무료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우스도 삼성 등 유명 브랜드 식기세척기와 버너 가스레인지 등 주방용 가전을 10에서 25%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드버리 아울렛 주요 매장들도 콜럼버스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도 의류와 신발, 주얼리 시계 등을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일부 가을 신발과 핸드백에 한해 $80 이상 구매 시 2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